활용. 연립방정식 활용. 얘들아, 우리 앞에서 1차 부등식 활용도 했었잖아. 거기서는 부등식 하나만 가지고 풀었죠. 저기요, 선생님? 네. 네? 근데 이번엔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두 식을 연립해서 풀 거라는 거야. 자, 일단 미지수를 정해야 돼. 미지수 정하기가 제일 먼저야. 어떤 값을 x 또는 y로 둘 것이냐. 그리고 문제 뜻에 맞게 연립 방정식을 세운다. 식 두 개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이 이렇게 연립한다. 그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푼다. 푼다는 건 가감법 또는 대입법 이용해서 이 연립 방정식 푼다. 그렇게 해서 x, y 값이 나오면 x는 몇, y는 몇 요렇게 답이 나오면 문제의 뜻에 맞는지 마지막에 확인하고 끝낸다. 예를 들면 자, 합이 20이고 차가 4인 두 자연수를 구해보래. 두 자연수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둘게요. 근데 합이 20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20이다 라는 하나의 식 써야 되고, 그리고 차가 4라고 했는데 우리 큰 걸 x로 놨잖아. 그러니까 x에서 y를 빼면 4다라고 해서 얘네 둘을 요렇게 연립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우리 여태까지 풀이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해서 x, y 값이 나왔어. 그러면 얘네 둘이 우리가 구한 요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더해봤더니 20 되고요. 빼봤더니 4 맞아요. 그럼 잘 푼 거예요. 아,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참고, 구하는 값이 나이, 개수, 횟수이면 무조건 자연수겠지? 그리고 길이나 거리이면 양수이다. 근데 아직 안 태어났으면 마이너스일 수 있지 않나? 그거는 아직 안 태어난 건 뭐 나이를 애초에 따지지 근데 제 않겠죠? 문제를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길이나 거리는 마이너스 될 수 없다는 거, 그치? 그러면 1번 해볼게요. 다음은 합이 50이고 큰 수가 작은 수의 2배보다 8만큼 큰 두 수. 두 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x, 하나를 y로 둘 건데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합의 50이라는 식 하나 썼고 큰 수가 작은 수의 2배보다 8만큼 크다라는 식을 쓸 건데 큰 수가 x라고 했으니까 x는 2y 플러스 8. 2y 플러스 8이다 라는 식 하나 쓸 거야.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해서 x, y 값 구해야겠지. 근데 지금 x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입법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얘들아? 그치? 그럼 x 대신에 2y 플러스 8을 대입하면 요렇게 되잖아. x 대신에 2y 플러스 8 대입했어. 그러면 3y 플러스 8은 50이니까 3y는 몇이다? 42다. y는 14다. 그럼 y가 14라면 x는요? 36. 이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지? x 플러스 y는 50이다. 그러면 36이네요. 그래서 구하는 두 수는 36과 14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1-1번. 이거 식만 세워줄게, 얘들아. 두 자연수의 합이 40이라고 했어. 그리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5이고 나머지는 4래. 그러면 우리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두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40이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5이고 나머지는 4이다. 이거 어떻게 쓸 거야? 봐봐. 이거 이 말 그대로 써볼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5이고 나머지가 4다 이거지. 맞아? 근데 이거 식으로 어떻게 변하네? 우리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5y 이렇게 보자.
23 나누기 5 하면 몫이 4고 나머지가 3이잖아. 정원아 이거 잘 봐야 돼. 봐봐. 근데 2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네. 그 나누는 수 5랑 몫인 4를 곱한 다음 나머지를 더해줘야겠지. 네. 5y 플러스 4 그치? 그러면 여긴 뭐라고 해야 돼? x x는 5y 플러스 4다 라고 해서 얘네들이 연립하면 되겠지. 요거 풀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넘어갈게요. 2번. 한 개 400원인 사탕과 한 개 500원인 초콜릿을 합하여 9개를 구입하고 4,000원을 지불하였을 때 구입한 사탕과 초콜릿의 개수를 각각 구하려고 한다. 자, 그럼 사탕의 개수를 x, 초콜릿의 개수를 y라고 뒀어. 미지수 정했고 합해서 9개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9다 라는 식 하나 나왔어. 그 다음 4,000원을 지불했다니까 내가 구입한 가격이 4,000원인 거잖아. 그럼 개당 400원인 사탕 X개니까 400X랑 개당 500원인 초콜릿이니까 500Y를 더했을 때 4,000원이 나온다는 소리지. 자, 얘네 연립해서 풀 건데 두 번째 식을 얘들아 100으로 나눠주자. 모든 항을. 그러면 위에는 그대로 두 번째 식이 4x 플러스 5y는 40 되죠. 그럼 첫 번째 식을 4배 해주면 되겠다. 그럼 4x 플러스 4y는 36이잖아. 그럼 얘네 둘이 어떻게 한다? 빼준다. 빼준다. 그럼 x가 소거되고 y는 4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y가 4라면 x는 5겠지? 둘이 합쳐서 9개니까 따라서 사탕은 5개 샀고 초콜릿은 4개 샀다. 자, 그럼 핵심 유형 가서 풀어볼게요. 수에 대한 문제야. 얘들아, 여기 활용은 이렇게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봐둬야 돼. 알았지? 요거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4인 두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면 이거 카드라고 해볼게. 두 자리 자연수야, 이거.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를 y라고 더 볼게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4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식 하나 쓸 수 있어. x 플러스 y는 14라고. 그 다음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그러면 이쪽이 y가 되고 여기가 x가 될 거 아니야? 바꿨으면. 그쵸? 근데 우리 이거 저번에 질문해가지고만 얘기해줬었는데 23일 뭐라고? 그냥 이거 x랑 y 그냥 응. 수를 짜르르 쳐놓은 다음에 그냥 18 나오는 거 그냥 구하면 되지 않아요? 기다려봐. 자, 봐봐. 예를 들면 23이라는 숫자를 얘들아 이거 20 플러스 3이라고 하잖아. 그치? 네. 2 더하기 3이라고 하지 않고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 2에다가 10을 곱한 거고 1의 자리에 있는 숫자 3에다가 1을 곱한 거잖아. 그치? 정원씨? 네. 그치? 1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을 곱했단 말이야. 네.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23이. 그럼 이 x랑 10의 자리 숫자에 x, 1의 자리 숫자에 y가 들어있는 요 수를 우리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10x 플러스 y 요렇게 해야겠죠. 맞아?
1의 자리에단 1, 10의 자리에단 10을 곱해서 더했어.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10x 플러스 y. 아니 이번엔 10의 자리가 y가 됐고 1의 자리가 x가 됐어. y 플러스 10y 플러스 x 그치? 요렇게 되는 거거든? 플러스 8 18. 우리 지금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라고 하면 x랑 y를 하나씩 그냥 더하는 거고,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라고 하면 요 수는 10x 플러스 x, 바꾼 거니까 10y 플러스 x가 되겠죠. 처음 수는 뭐겠어?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잖아.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대. 그럼 여기서 식 하나 나와야겠지. 10y 플러스 x는 처음 수였던 10x 플러스 y보다 18만큼 큽니다.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얘들아 여기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4다 라는 거 가지고 첫 번째 식이 나왔고, 두 번째 식은 요거야. 그래서 쟤네 둘이 연립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게, 얘들아,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라고 하면 그냥 x랑 y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고, 수라고 하면 이 수를 표현해야 되는 거야. 10x 플러스 y, 10y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랑 수의 차이를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23에서 숫자는 2랑 3인 거고, 이 수 자체, 23이라는 수 자체는 20 플러스 3 이렇게 써야 된다. 찌찌뽀. 다음 평균에 대한 문제 풀어볼게요. 얘들아 이거 1번, 2번 연립해가지고 XY 값 구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집에 가서 해봐. 오늘 부스네트 간절하다. 2번 범석이와 재섭이의 몸무게의 평균은 71이고 범석이의 몸무게는 재섭이의 몸무게보다 6kg 더 나간다. 범석이의 몸무게는 했어? 그럼 우리 범석이의 몸무게가 궁금하니까 얘를 x라고 둘게. 그 다음 재섭이의 몸무게를 우리는 y라고 둘게요. 평균이 71이라고 했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뭘로 나눠야 평균이니? 두 명이니까 2로 나눠야 평균이죠. 요게 71이다 라는 식 하나랑,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야. 그리고 범석이의 몸무게는, 범석이 몸무게가 뭔데? x는 재섭이 몸무게보다 y보다 6kg 더 나간다 이거지. 그럼 요게 두 번째 식이에요.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겠지? 일단 넘어갈게. 3번은 이제 나이에 대한 문제야. 자,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의 차는 27살이고 15년 후에는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한다. 현재 딸의 나이를 구하시오. 얘들아 이걸 구하래. 현재 딸의 나이를 x라고 둘게. 요 나이에 대한 문제는 얘들아 현재가 있고 15년 후가 있잖아. 요걸 잘 봐야 되는데, 현재 어머니랑 딸이 있는데 네. 우리 이 딸의 나이를 x라고 둔 거거든? 네. 그러면 어머니의 나이를 y라고 두자. 모르니까. 그치? 근데 나이의 차가 27살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머니 나이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y 빼기 x가 27이다 라는 식 하나 쓸 수 있지.
근데 얘들아 15년 후가 지나면은 어머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둘 다 나이를 먹겠지. 둘 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어머니는 Y보다 15살만큼 더 먹었고 딸은 X보다 15살만큼 더 먹었단 말이야. 둘 다 먹었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고 더해주면 돼요. 그럼 15년 후에는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가 됐는데, 그럼 여기서 씩 써야겠지? 15년 후 어머니의 나이는 y 플러스 15는 딸의 나이의 2배다. 2 곱하기 x 플러스 15겠지. 요게 하나의 나이이기 때문에 괄호 쳐주고 2를 곱한 거야. EX 플러스 30. 요거 이해됐어? 자, 여기서 식 하나 나왔고 여기서도 식 하나 나와서 얘네 둘이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에다가도 y에다가도 둘 다 15를 더해줘야 되는 거다. 15년 후니까 둘 다 나이를 먹는다. 답을 외워야 돼. 집에 가서 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하세요. 딸 모두 나이가 된다. 자, 그럼 4번 갈게요. 4번. 얘는 도형에 대한 문제야. 시간 남으면은 이거 푸는 시간 줄게. 알았지? 시간 남을 것 같아. 4번 도형에 대한 문제. 둘레의 길이가 62cm인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배, 세로의 길이를 5cm 줄였더니 둘레의 길이가 78이 되었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미지수를 뭘로 두면 좋을까? X. 아니,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르니까 얘를 이렇게 x로 두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어? 그러면은 A 어때요? A. 가로랑 세로를 xy로 두는 게 낫지 않겠니? 네. 그치? 그러면 처음 가로의 길이를 x, 처음 세로의 길이를 y.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를 미지수로 두는 건 아니야. 오.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62cm라고 했거든? 둘레라는 건 뭐야? 가로랑 세로를 두 번씩 더하면 직사각형의 둘레죠. 네. 그러면 한 번씩만 더하면 뭐니? 31이요. 맞아. 요렇게 쓰는 게 좀 더 간단하지 않겠어? 둘레의 길이가 62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로, 세로 하나씩만 더했을 땐 31입니다. 요렇게 쓸 수도 있어. 그 다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배 늘리고 그러면 2x가 됐다는 거지.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5cm 줄였대. 그럼 y-5가 되는 거죠. 근데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뭐가 됐다고? 둘레가 78이 됐대. 그럼 얘 지금 하나씩만 더했잖아. 그럼 이번에는 몇 cm야? 39요. 39인 거야. 그러니까 2배 해가지고 78이다 해도 됐는데 어차피 2로 나눌 거 아니야, 계산할 때.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씩만 더했어. 오케이? 둘레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가로랑 세로를 하나씩만 더해서 둘레 나누기 2 해서 쓸 겁니다. 얘도 하나씩만 더해서 둘레 나누기 2 할 겁니다. 쌤 저거 마이너스 5 이하면 안 돼요. 되죠? 그쵸? 돼서 계산. 이항해서 정리해가지고 계산해야지. 대박. 쌤 저희 활용 안 나가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지금 활용하고 있구나. 뭐야. 뭐지? 정신 차려.
진짜 이거 미쳤는데요 이거? 아니 문제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6번까지만 오늘은 할 거야. 야 자, 네? 6번도 많아 5번 볼게요. 5번은 득점 감점에 대한 문제인데,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 20문제가 출제된 어느 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히면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는다. 효진이가 20문제를 모두 풀어서 86점을 받았을 때 효진이가 맞힌 문제 수. 그래서 효진이 양이 아빠 여친 자, 얘들아. 득점은 없는 거니까 플러스고, 네 감점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해야겠지. 네. 자, 맞힌 문제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X라고 하자, 이걸. 그럼 맞힌 문제가 있으면 틀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틀린 문제 수를 Y라고 할게요. 근데 총 문제가 20문제 출제됐다고 했거든? 그럼 내가 맞힌 문제 수랑 틀린 문제 수를 더했을 때 총 20개라는 거지. 그리고 86점 이 점수를 받았다는 거는 어떻게 받은 거야? 내가 맞힌 문제가 X개인데 개당 5점을 받잖아? 그러면 5X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5점을 얻었다. 5X 점을 얻었다. 그 다음 Y개를 틀렸는데 개당 2점씩 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Y겠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네, 한 번 틀리면 2점이 깎이는 거잖아요. 한 문제당. 그러면 100점이 만점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네. 86점이 되려면은 응. 적어도 7개 틀려야 되는데 7개 틀리면 13개를 맞았다는 건데 5 곱하기 13 하면은 그러면 65가 되는데요. 소리야. 얘네 연립할 건데 뭐 그렇게 하고 때려 맞춰서 풀면 뭐하러 연립 방정식을 배웠어. 아니 얘네 둘이 연립하면 답이 나와요. 야, 그러면 얘가 점수니까 점수 가지고 식을 세웠어. 얘가 86점이라는 거야. 그치? 자, 이거 잠깐 냅뒀다가 내 푸는 시간 줄게. 6번 볼게요. 6번은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야.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은 작년에는 8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는 6% 감소, 여학생은 2%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20명이 감소했대. 작년에 여학생 수는 야, XY를 뭘로 둘까 얘들아? X, Y X랑 Y를 어떤 걸로 둘까? 지금 문제에 그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하고 있지. 그러면 기준이 작년이잖아.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작년 여학생 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X 그리고 작년 남학생 수를 Y라고 둘 거야. 오케이? 작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작년 거를 X, Y라고 둘게요. 작년에 총 800명이라고 했어. 그러면 X 플러스 Y가 800이란 소리지? 그쵸?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는 6% 감소했대. 남학생이 Y였죠? 그럼 여학생 먼저 하자. X 먼저 하자. 여학생은 2% 증가했어. 원래 X였는데 2% 증가하면 몇 X가 돼? 100분으로 고쳐서 하는 건가요? 0.8x? 이렇게 하자 그러면 2%라는 건 100 중 2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여기에다가 작년 여학생 수였던 X를 곱해야 2% 증가한 여학생 수인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6% 감소한 남학생 수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00 중 6만큼 감소했어요.
작년에 비해. 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됐대? 20년 20명 감소했대. 우리 지금 이거 증가하고 감소한 그 양만 따진 거거든? 요만큼 증가했고 요만큼 감소해서 총 20명이 감소한 거예요. 이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 답. 원래 800명이었는데 20명 감소해서 총 780명이 됐어요 라는 식을 쓰고 싶어. 이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X였는데 2% 증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1X였는데 2% 증가하면 뭐가 될까? 1%는 1.02X 되는 거 이해돼? 2% 증가했을 때? 2%라는 건 100분의 2니까? 1%가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X만큼이었는데 네. 100분의 2X가 증가했다. 요거 이해돼? 근데 얘는 1X고 얘는 0.02X잖아. 그래서 1.02X가 된 거야. 왜요? 그리고 여학생은 원래 Y명 있었는데 감소했지. 100분의 6Y만큼 감소했어. 그럼 얘 1Y에서 0.06Y를 빼는 거니까 0.94Y 되는 거 이해돼? 근데 얘네들은 더했을 때 총 78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요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요런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해서 나는 증감만 따졌을 때 요렇게씩 쓸 거야. 저도 안녕히 계세요. 그럼 내가 지금 식 다 연립해줬거든? 남은 시간 동안 그거 풀어봐.